나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은행 문 앞,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더러운 노숙자, 귀찮은 존재. 하지만 그 노인의 정체는 바로 그 은행을 소유한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이건 시험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사람을 보는지, 그리고 단 한 명. 퇴근 후 눈 내리는 밤, 떨리는 손으로 커피 한 잔을 건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은 과연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습니까? 초겨울의 찬 바람이 거리를 휩쓸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은행 앞, 사람들은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낡은 외투를 걸친 한 노인이 천천히 은행 문을 밀었습니다. 외투는 곳곳이 해져 있었고 신발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머리칼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노숙자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죠. 손님, 지금은 영업 전이에요.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무심하게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잔액만 좀 확인하려고요.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음성이었습니다. 신분증 없으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냉랭해졌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돌아봤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려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손이 허공에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 깨끗하게 닦인 유리문, 정장 차림의 직원들, 모든 것이 그와는 다른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창구 뒤에서 한 여직원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수진, 28살. 이 은행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엔 잠시 미안함이 스쳤습니다. 노인의 쓸쓸한 뒷모습이 가슴 한편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곧 규정이라는 벽이 그 따뜻함을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원칙을 지켜야 해서요. 수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단념보다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노인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은행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쫓겨난 그 노인이 이 은행의 대주주이자 수십 년간 금융계를 주름잡아온 강태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시험이라는 것을. 윤수진은 늘 정해진 매뉴얼대로 일했습니다. 친절한 말투, 정확한 처리,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차가운 표정. 이것이 그녀가 배운 은행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보다는 숫자가 먼저였습니다. 규정보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되었습니다. 실수는 곧 민원으로 이어졌고 민원은 인사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수진 씨, 오늘도 칼퇴근은 없겠네요? 옆 창구의 선배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서요. 수진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들이 끝없이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 직원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창백해요. 괜찮아요. 하루라도 실수하면 바로 민원 들어오니까요.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수진은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요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실적, 고객 응대, 복잡한 금융상품 설명.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퇴근 후 수지는 남자친구 도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1년 전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평범한 중견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라고 했습니다. 카페에 앉은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까? 수지는 커피잔을 든 채 멈췄습니다. 내가 어울릴까? 나 가진 것도 없는데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잖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당신 마음이 부자잖아. 부모님도 그런 거 안 따지셔.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부모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아침 은행에서 쫓겨난 그 노인이 바로 도윤의 아버지 강태수 회장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지는 오늘 아침의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 아니야, 규정을 지킨 것뿐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차갑게 변했을까? 처음 은행에 입사했을 때는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려 했었는데,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 강태수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엔 낡은 가죽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아내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소. 회장이 사진을 쓰다듬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는 늘 말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보다 귀하다고.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그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진심 어린 친구들, 순수했던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 요즘은 다들 반대더군. 돈이 마음보다 귀하다고 하지. 그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도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라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은행원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은행원? 우리 은행 직원인가? 네, 강남 본점에서 일해요. 회장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마음속엔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정말 도윤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재산을 보는 걸까? 회장은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 지위 때문에 고개 숙이는 사람들. 진심을 구분하기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말 도윤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지.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오래된 옷장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외투를 꺼냈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외투를 입은 회장은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잊은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잊은 거겠지. 그는 비서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과장, 오늘부터 며칠간 나를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기록하게. 은밀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거야.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회장은 외투를 여미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러 가겠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로비 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고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윤수진의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본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요. 그런데 통장에 돈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죄송하지만 신분증 없이는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정말 급한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노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인가 보네요.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고객님 오세요. 수진이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겉모습만 보는 세상이지. 노인의 작은 중얼거림이 수진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녀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음 고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수진은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 노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영아,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무슨 소리야? 넌 규정대로 한 거잖아. 신분증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동료 미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수진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겉모습만 보는 세상.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챙기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초겨울의 첫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마음엔 불편한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노인 정말 사기꾼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걸까? 그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주름진 얼굴과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한편 비서 김 과장은 회장에게 그날의 영상을 보고했습니다. 역시 규정만 따르더군요, 회장님. 그래, 예상했던 대로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네. 내일도 가봐야겠어. 회장의 눈빛에 묘한 기대감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수지는 늦은 야근을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그녀는 익숙한 풍경을 지나쳤습니다. 은행 근처의 작은 공원. 그곳엔 몇 개의 벤치가 있었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벤치 위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 저 사람. 가까이 다가가자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낮에 은행에서 봤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눈발은 그의 어깨 위에 하얗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노인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손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러다 얼어 죽겠어.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나쳐 가려다가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뇌리에 낮에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세상인가 보네요.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삼각김밥, 그리고 핫팩을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공원으로 돌아온 수지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이거 드세요. 추우시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엔 놀라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낮에 은행에서. 네, 맞아요. 오늘 낮엔 죄송했어요. 규정 때문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고맙소. 김밥이랑 핫팩도요. 오늘 밤 정말 추워요. 수진이 가방에서 핫팩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노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커피보다 따뜻하네요. 사람의 마음이.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주무실 곳은 있으세요? 걱정 마시오. 어떻게든 되겠지.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오.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수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비서 김 과장이 모든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카메라는 수진의 따뜻한 행동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벤치에 앉아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심이 있는 아이로군. 다음 날 아침, 은행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복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오늘 본사 회장님이 직접 오신대. 회장님? 강태수 회장님 말이야? 응, 지점 실사 나오신대. 다들 긴장해. 수지는 창구를 정리하며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본사 회장이라니 그녀는 입사 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은행 입구가 열렸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비서와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일제히 외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남자는 어젯밤 공원 벤치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노인처럼 보였던 사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머리, 깔끔하게 면도한 얼굴, 위험 있는 자세.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습니다. 어젯밤 커피를 받으며 미소 짓던 바로 그 사람.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어제 이 은행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이 은행에 왔습니다. 도움을 청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창구 직원들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규정을 지킨 거니까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의 시선이 수진에게로 향했습니다. 단 한 사람. 퇴근 후 다시 그 노인을 찾아와 따뜻한 커피를 건넨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회장은 수진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윤수진 씨, 어제 커피 정말 잘 마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진심이었죠.
만약 제가 회장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은 규정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람을 본 겁니다. 그게 진짜 은행원의 모습입니다. 은행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경비원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벽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곳입니다.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은행 2층의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놀라셨죠? 네. 정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들 도윤이를 아시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도윤 씨가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의 연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도윤이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도윤 씨가 좋았을 뿐이에요.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압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제게 그걸 다시 일깨워줬습니다. 진심은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며칠 후 회장은 아들 도윤을 불렀습니다. 서재에서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도윤아, 그 아이 진짜더구나. 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 양말이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아이야. 너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해라. 내가 허락한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그래. 그리고 이 집에 데려와라. 이제 식구가 될 사람이니까. 도윤은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몇 달 후 봄이 왔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엔 수많은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엔 오직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회장은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수진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엔 낡은 외투 한 벌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수진은 메모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드린 건 커피 한 잔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저에게 세상을 가르쳐 주셨죠. 아니요. 당신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진심이 무엇인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하더군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진심이라는 것을. 결혼식이 끝난 뒤 수지는 조용히 그 낡은 외투를 바라봤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옷은 제 교만을 덮었던 옷입니다. 이제 진심의 상징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강태수? 수지는 조용히 그 외투를 껴안았습니다. 그날의 차가운 바람이 이젠 마음속 따뜻한 기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년 후 수지는 더 이상 은행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사회복지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노숙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왜 은행을 그만뒀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보는 일이요. 매주 수요일 저녁 수지는 거리로 나갔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김밥을 들고 그리고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들이 제게 진심을 가르쳐 줬으니까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은 가끔 그녀의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저 아이가 우리 집에 온 건 행운이었어. 회장이 아내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소.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한다고. 그날 이후 강태수 회장도 변했습니다. 은행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직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은행은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진심은 더 중요합니다. 전 직원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은행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지는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눈 내리던 밤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건넸던 커피 한 잔. 그 작은 행동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수진의 집 벽장엔 그 낡은 외투가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그것을 만지며 생각합니다. 진심은 통한다. 언젠가 반드시. 세상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은 그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온기를 남깁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품격에서 드러납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들의 진심을 알아보세요.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